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 개발 사업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구역의 정비가 우수해 환경이 쾌적하며 교통 등 새롭게 들어오는 인프라도 큰 장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낮은 분양가로 대규모 주택의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새롭게 조성될 택지지구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 향후 유망한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은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의 좀 재미 중에 하나가 또 계절의 변화를 또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면 왜 이렇게 덥지? 여름이구나. 여름이 왔구나. 왜 이렇게 춥지? 겨울이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여름이 또 다가오면서 또 새로운 또 만남, 또 여행을 또 어딜 가볼까? 바다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또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내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네. 또 이런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이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 나를 웃게 만드는, 내 자녀를 웃게 만드는 그런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활짝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무더운 여름은 밖에서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TV를 틀어서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한번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지금 사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요. 네. 지금 매도를 하는 시기가 좋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그럼 혹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네. 우미린 센트럴파크예요. 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우미린 센트럴파크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시기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전문가님 용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요즘 용인이 핫한데, 예? 네. 어떻게 또 용인 부동산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저는 정말 핫한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한 10년을 살고 있는데 10년 살려고 계셨구나. 네, 근데 사실 저는 사는 사람으로서는 여기가 정말 핫한 지역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체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희노애락을 겪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야, 이게 진짜 핫한 건가? 라는 네. 느낌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1억을 샀는데 10억이 됐어.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네. 놀라야 핫한 거잖아. 네. 그래서 10년 동안 뭐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네. 좀 약간 내 성에는 좀 안 차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맞죠. 다른 지역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는 어. 워낙에 좀 부동산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서. 올라줬어야 되는데 좀 약간은 좋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좀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좋은 거는 시청자님 바로 아파트 앞에 보면 명지대역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오른쪽에는 뭐 김양장, 서쪽에는 시청 용인대역이 있는데 일단 좋은 느낌은 뭐냐면 지도를 좀 멀리서 봐도 네. 우미린 센트럴 파크가 이렇게 이름이 명시가 딱 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약간은 멀리서 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구청이랑도 가깝고 여기랑도 멀지 않고 더불어서 이 역북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네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 옆에도 또 역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역북 라인에서 이제 역삼 도시개발도 딱 보게 되면 역삼 도시개발 단어에서부터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한데요.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 모르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때가 왔어요, 이제 때가. 아,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현 시점에서 잘못 파시면 좀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물이 들어온 것 같을 때 네. 내가 다른 데로 팔고 옮길 생각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간 동안 있었는데 이만큼 오르질 못했다. 네. 근데 지금 이 처인구가 어쨌든 호재가 많잖아요, 시청자님 요즘에. 요즘은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호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시청자님 어쨌든 장수하셔야 되잖아요. 네. 팔았는데 올라버리면 내가 수명이 좀 줄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두려워요. 그게 가장 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이거 못 살거든요. 네. 내게 아니면 아닌 거면 뭐 없었으니까 상관없지만 네. 들어왔다가 나가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 남쪽을 보게 되면 삼성의 300조 투자라든가 SK의 120조 투자라든가 어쨌든 420조가 아래쪽에 들어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이건 이제 어쨌든 당장에서 하기보다는 기본 7년은 걸리거든요. 뭔가 더 윤곽화 되려면 시청자님. 네. 윤곽화라는 건 좀 뭔가 좀 올라오고 좀 더 눈에 보이고 하려면 네. 그러면 이걸 기다린다고 해서 7년 동안 내가 기다릴 거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어쨌든 투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삼동에서 내려오는 철도 호재 아시죠? 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러면서 지금 용인 기흥과 수지 쪽에는 네. 신분당선 연장 호재 아세요? 동백 쪽으로? 네, 알고는. 네, 이 호재 또한도 역시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시청자님 유지를 하셔요, 방향 자체가. 아, 그런가요? 두 번째는 나 그래도 좀 오래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보태서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동을 하더라도 기흥과 수지구 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지금 처인구에서 탑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역북에 지금 있어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주변에 보면 푸르지오도 있고 동원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들이 지금 아래로도 호재가 있고 위로도 좀 철도가 내려오는 것들이 바글바글 옛날에 비해서 많은 호재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서이스타일스도 산 밀어서 위쪽에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예전에는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용인이 옛날의 용인이 아니다. 용인에서도 특히 사람들은 수지만 생각하고 처인구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처인구에서 대빵이란 말이야, 이 동네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어. 이제 반도체에 되면 아마 남산화 이쪽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되니까 아. 그때 되면 또 이게 좀 금액이 또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단점이 뭐야? 이 생각이 또 너무 많으면
맞습니다. 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네. 애매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가 좋아지게, 그러니까 아래쪽에 삼성과 SK가 잘 된다는 건 네. 가까운 이 역북과 역삼 라인에도 더 많은 투자가, 더 많은 분양이, 더 많은 개발 투자가 되기 좋은 여건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네. 서울에서 원주 아세요? 네. 그 원주가 뭐 서울과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서울의 인구가 빠지고 원주가 막 개발이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서울이 이제 끝났다, 1000만 네. 인구 무너졌다, 막 걱정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2014년, 2015년에. 네. 그럼 인구 다 빠져나가고 옆에 또 새로운 신도시 생기니까 서울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켰을까요? 투자했을까요?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어요.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레파토리가 팔아요. 네. 세금도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한 사람은 팔고, 네. 부동산도 고민 많이 한 사람은 팔아요.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건강에 가장 좋은 거, 자산을 지키는 거에 좋은 장점은 유지하는 거. 아, 유지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판다면 어떻게든 내가 자금을 좀 더 마련해서 수지 쪽으로 좀 나오자. 아, 네. 이해되시죠? 네. 처인구가 더 좋아진다는 건 수지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데 처인구가 네. 수지 가격을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네. 강남에 부동산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평이 엄청 개발해요. 네. 그 양평의 부동산이 강남을 넘을 확률은 또 얼마나 돼?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양평이 오른다는 건 강남도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르죠.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부분 네.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네. 제가 가르쳐드린 두 가지 갈래 중에서 유지를 네. 하시든가 파실 거면 더 보태서 수지로 가신다든가 요 네. 둘 중에 행보 중에서 하나로 좀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곳의 주소가 아무래도 이 근처에 뭐 역이라던가 아니면 구청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자금을 보태서 수지 쪽으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그 서울 동작구 중앙도 쪽에 위치한 네, 그 흑석 한강 센터레빌 2차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이거를 팔고 네, 그 잠실에 있는 그 장미 아파트나 네. 그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아, 사고 싶은데 그 네. 둘 중에 하나 사고 싶은데 네. 그것 때문에 문의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한강 센트레빌 2차에 거주 중이신데, 네, 매도를 해서 잠실의 장미 아파트나 아니면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서울로 가서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흑석동 봉 네. 남편분이 전화 주셨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뭐 고민사항이 흑석 요 센트레비를 팔아서 네. 송파구로 가시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아주 그냥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그쪽으로 생각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일단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요. 아, 거주를 목적으로. 네, 아이들 교육하고 거주와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거주, 뭐 교육, 그리고 투자까지 전부 다 생각하셔서 네, 요 잠시를 생각하시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네, 저는 찬성의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송파구의 모토 자체가
6글자인데 살기 좋은 송파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살기가 이제 좋은데 뭐 이유는 뭐 다른 그 무엇보다 뭐 요 동작 흑석 이 라인도 뭐 어쨌든 한강이랑 가깝고 뭐 도로 잘 뚫려 있으면서 요 송파구는 요 종합운동장 있고 123층 잘 올라가 있고 롯데월드 있고 올림픽공원이 있고 석촌호수 있고 뭐 툭하면 뭐 경기하고 뭐 하고 초청하고 막 콘서트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서 이벤트가 참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동네 친구들이 좀 순해요. 저도 순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석이 요즘에 이제 뉴타운이라든가 개발들이 참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뭐 노들서부터 해가지고 뭐 수방사 부지서부터 진짜 참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호재는 요 동네의 호재인 거고 또 잠실은 또 잠실의 호재.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미를 꼽으셨어요. 네. 그리고 올림픽 기자촌이 있고요. 요 아시아 라인에 또 이제 올림픽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내려오시면 또 이제 가락시장에 또 회밀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식이 70년대, 80년대 요 우성서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동산들이다 보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네. 남은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이 키우기에 네. 오고 가고 하시거나 산책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선호를 하시는 좀 지역이 있으실 것도 같고 네. 더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좀 보게 되면 정부가 GTX에 대한 개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역 아시죠? 네네. 삼성역 주변에 좀 가까운 곳에 붙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삼성역을 우리가 일단 간다면 GTX 호재도 있고 종합운동장역 아시죠? 네네. 요 아시아 선수촌, 요 우성, 뭐 뒤쪽에 우성도 있고, 뭐 엘스 리센츠, 트리즘, 뭐 엘리트 라인, 주공, 장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아시아 선수촌, 우성은 상당히 우수한 입지다라고 좀 조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흑석 요 센트레빌 라인에서 요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보단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그 광명의 4구역 입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완전 부자시네요, 시청자님. 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제 생각은 또 제 사람이 욕심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냥 흑석이랑 광명 4구역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잠실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 해서 네. 저도 네.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 둘 다 파셔야 시청자님이 저 잠실로 가실 수 있나요, 시청자님? 네, 약간 넓은 평수로 가려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정리를 네네. 해야 되게 두 개 다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아, 이게 또 세금 문제에 봉착이 되죠,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후석동에 있는 아파트가 3년 거주랑 11년 차 보유 중이라 예. 이거는 비과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광명 4구역 입주권은 네. 그냥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걸 두 개 감당을 하고 팔고 잠실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해서 이게 제일 좀 네. 시청자 이제 정확한 건 이제 계산을 이제 파트를 좀 나눠야 되고 날짜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우선 큰 틀만 먼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자, 뭐 부동산이 딱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냥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뭐 1억에서 5억짜리 부동산이 있고 5억에서 뭐 15억 부동산이 있고 뭐 15억에서 뭐 30억 부동산이 있다고 칠게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C그룹이고 B그룹이고 이제 A그룹인데 그럼 C에서 B를 가고 B에서 A를 가야 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청자님 보셨을 때. 부동산이 오를 때 갈아타야 될까요? 부동산이 떨어질 때 갈아타야 될까요? 떨어질 때 갈아타야겠죠? 그냥 돈 있을 때 갈아타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자꾸 오르냐 떨어지냐 따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 네. 공부만 해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말. 그러니까 무조건 저지르는 걸 떠나서 네.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어떤 특정 지역이 갑자기 C그룹이 A그룹을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좀 클까요? 낮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입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우선순위 오르든 떨어지든 사람들이 돈을 굴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동네는 강남 선호하고 서초 선호하고 송파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송파보다 뭐 용산이 더 좋아졌다, 송파보다 뭐 어디가 뭐 판교가 더 좋다, 뭐 어떤 면에선 맞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근데 어쨌든 이 세 그룹 안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네. 다만 전부 다 어려워진 케이스는 매도를 잘못했을 때 네. 그 매도를 한 걸 돈을 전부 다 누가 친구 빌려줘.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거나 네. 그래서 전 좀 조언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네. 유지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지금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물론 네, 무리하게 억지로 정말 네. 세금 금액이 좀 많으시다고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하셔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세금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금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1주택으로 가요, 시청자님. 네. 2년만 됐다 하면 팔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부동산을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복부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또 잘 팔질 않아요. 네. 그리고 촉이 있으시다 보니까 결단을 내릴 땐 또 내리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조언이니까 네네. 여기 가셔서 이제 큰 평수를 가신다는 건 어떤 네. 누군가는 또 대형이 좋다, 뭐 소형이 좋다 얘기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근데 대형이라 하더라도 강남 3구에 있는 대형은 내가 네. 강남 3구에 땅이 많아. 네. 땅이 많은 게 좋을까요? 대지 지분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겠죠. 당연히 많은 게 좋죠. 네. 당연히 많은 게 또 사업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특정 지역의 큰 평수는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실 일은 크게 없다라는 좀 조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제가 강령 4구역은 예, 그 재개발 관리처분 전에 입주권으로 샀는데요. 예, 이걸 팔고 장미 아파트를 사고 난 후 재건축이 되면 네. 그 조합원 승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날짜라든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 따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제가 따로 알겠습니다. 연락드려서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다음 분도 좀 해드려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와 광명 4구역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팔고 잠실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갈 수 있을 때 가자라는 전문가님의 조언을 잘 새겨 들으시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 문정 레미안 아파트 53평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도 송파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문정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정동.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어쨌든 문정동은 예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이 송파구도 옛날엔 끝자락이었는데 문정은 더 끝자락. 장지동이랑 그냥 경기도 취급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개발이 되고 법조타운 들어오고 위례 들어오면서 문정과 장지의 입지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발도 안 됐었는데 어쨌든 문정 레미안이 요 위치에 있고 북으로 가면 계룡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문정역이 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열심히 위례가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 끝자락 이미지에서
이 위례가 좀 잘 나가니까 당연히 이 장지동, 문정동도 좋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 문정 레미안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요거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문정 레미안 같은 경우는 주변이 무엇 하나 빠짐없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뭔 난리? 뭐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우측에 보면 요 문정, 뭐 136 라인이고요. 위로 보면 문정시형, 왼쪽에는 가락현대 1차, 북쪽으로 보면 프라자 아파트, 또 위로 보면 극동, 그 우측을 보면 사만, 좌측을 보면 쌍용, 그리고 위로 가면 또 봐, 우창서부터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모든 애들이 개발 호재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걱정할 수 있는 건 개발이 되고 얘들은 엄청 올랐는데 내 거는 좀 덜 오르고 이럴 순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얘네들이 개발이 되고 신축이 들어가고 잘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은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뭐 극동, 사만, 뭐 프라자, 뭐 시형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7, 80년대 애들이다 보니까 때려 부셔서 아니면 뭔가 수정을 해서 바꾸고자 하는 게 빨리빨리 되지만 요 문정, 삼성 레미안 얘는 좀 아파트가 이름서부터 레미안 들어갔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좀 2000년대에 들어오는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를 받기가 쉽진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 애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시다고 한다면 요 가락시장역 앞쪽으로 좀 붙어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옆에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유지를 어쨌든 하시면 주변에 의해서 살짝의 어려움, 답답함은 있어도 안정감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물론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은 더딜 수가 있어요. 뭐 주변은 5억이 올랐는데 아이 왜 내 건 3억밖에 안 올라. 아니 얘는 지금 안 부시잖아. 옆에 애들은 부시니까. 그래서 유지하시거나 좀 가락시장역 앞쪽 라인으로 요 앞에도 이제 아파트들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유지하시거나 이렇게 갈아타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본 지역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락시장역 부근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하반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발표된 우리 시청자님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실 법한 새롭게 주택이 공급이 된다. 또 새로운 개발이 된다.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한다는 건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나는 그 속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도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평택 지제 쪽에 33,000호 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진주 문산에 6,000호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발표가 되게 되면서 기대감을 고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진주에 내가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순간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평택과 진주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평택시 지제역과 경남 진주 문산읍에 새로운 공공택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두 곳 모두 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평택 지제인데요. 이 평택 지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관이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평택 지제. 그래서 지금 평택 지제와 진주 문산이 갑자기 한순간에 뜨거워지고 갑자기 또 주택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세권 주변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거. 즉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그곳을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주택을 집어넣고 상업시설을 집어넣고 아니면 또 일자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를 정부가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받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이 2015년서부터 평택 삼성 캠퍼스를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서부터 육안으로 보이는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전서부터 준비와 발표는 이미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되다 보면서 수원에 있는 삼성 캠퍼스의 면적의 2배 이상이 간다. 그래서 100조 원의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농사만 짓던 평택에 신세계가 열립니다. 투자를 하려면 평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 되신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평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이 100조 이상의 투자를 계속 요 동네 하면서 바로 옆에 배우도시, 고덕신도시가 미분양 이미지에서 주목을 좀 많이 못 받다가 투자처로서 환영을 못 받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막 미친 듯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토지 또한도 많이 투자를 좀 하시면서 잘 되신 좋은 성공 사례 케이스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고덕신도시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아 나가면서 끊임없이 요즘은 계속 삼성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신도시 주변에 평택 지제역 주변에 정부가 한 번 더 3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라는 발표가 같이 동반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을 가지실 법한 거는 그 모든 개발 호재가 이 고덕면에 좀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덕면 아니면 요 세교 라인, 뭐 중앙 요 라인까지 해서 결국은 이 지역에 100조 이상의 투자가 되면서 계속 정부가 이 지역에 투자 유도를 하고 있다.
투자 유도를 한다는 건 결국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상당히 투자하실 때는 좀 중요한데 결국은 고덕면과 이 세교 라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셔야 되고 미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웃고 계시겠죠? 지금 TV 보시면서 야, 내가 저기에 투자 잘해서 돈 벌었는데 이게 참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우리가 쓴웃음을 좀 짓기보단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건 부동산이 호재가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그렇게 빠르게 좀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은 정확하게 신대동, 세교, 모곡 이런 고덕면 라인에 여의도 1.56배 면적에 정확하게 반도체 배후 도시 만들기에 정부가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에 이런 GTX A 노선, C 노선 발표에 힘이 실린 부분.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A 노선, C 노선 그냥 사실화됐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누군가는 아유 그래도 발표하는 것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삼성이 100조를 투자를 하면서 위쪽에 고덕 신도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바로 삼성 반도체와 맞닿아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 이 지역에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장점은 평택 지제역. 그래서 평택 지제역과 삼성 반도체 공장 사이에 배후 도시 발표가 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미리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정말 땡큐 정부 땡큐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물론 가격이 성에 차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좀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고덕 신도시도 더 힘을 내게 되겠고 평택 지제역 우측이죠. 그래서 센트럴 뭐 더샵이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이 지역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됐고 그래서 부동산이 좀 오르다가 살짝 빠졌거든요. 그럼 과벽 회복 될랑말랑 하는데 이 배후 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또 올라버린 거예요. 이 주변의 아파트랑 땅값이. 이만큼 개발 호재는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야 여기에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고덕 신도시가 좀 더 힘을 받겠네. 평택 지제역에서 우측에 지어져 있는 뭐 영신지구라든가 이 지역에 도시 개발이 됐던 더샵, 힐스테이트 그리고 뭐 센트럴파크 뭐 이런 애들이 좀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택은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빠르게 어느 지역을 가보냐? 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남강이라는 것과 바로 이제 촉성로예요. 그래서 뭐 적장을 메고서 막 이제 물에 투신하셔서 이제 같이 우리나라를 또 이제 지키시고 그리고 남강의 좀 풍요로움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정말 남강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진주도 혁신도시가 들어가고 KTX가 좀 들어가면서 옛날에 그냥 진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움 아기자기함 속에서 신도시들이 들어가면서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러면서 강소연구 개발특구로서의 지정과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주 이런 KTX역 주변에 북쪽으로 혁신도시가 들어가고 남쪽으로 일자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남강이 마치 하회마을 아시죠? 하회마을도 보면 이렇게 물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느낌 속에서 아주 그냥 남강이 도시 가운데를 정말 예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진주, 어찌 보면 진주성, 뭐 진주대첩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느낌을 보면 혁신도시 시즌2예요. 그래서 문산읍이라는 곳에 여의도 면적의 0.48배, 42만 평을 개발을 한다. 42만 평이라는 거, 여의도의 0.48이라는 거. 뭔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절반. 여의도 큰데 80만 평이 넘는데 그 절반 정도를 규모를 문산읍에 그동안 개발을 안 하다가 그 지역을 40만 평 이상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진주 고속터미널이 2025년에 들어가고 더불어서
남부 내륙철도가 2027년에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공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호재를 같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진주 KTX 요 라인과 북쪽에 혁신도시가 있다면 이 가운데 사이에 문산읍에다가 여기에 40만 평을 개발을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 지금 신나셨죠. 이거 벌었는데 어떡하지? 어디 가지? 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가 뭐 어찌 보면 문화유적이나 있고 그냥 여행만 가기 편했던 곳에서 이제는 야, 이런 발표가 40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되면 또 보상받는 분도 생길 거고 또 투자하는 분도 생길 거고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좀 윤활유,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산읍이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경남 지역에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또 깊게 가져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공약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A노선, C노선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신규 공공택지 분위기를 좀 본다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평택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발표는 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공사를 열심히 하는 부분, GTX에 대한 호재를 정부가 빨리빨리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부분, 그 중심에 평택이 있는데 미래가 상당히 지금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진주의 미래는 이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내려가는 남부 내륙철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아니라 열심히 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뚝딱뚝딱, 뚝뚜루닥딱. 그러다 보니까 진주가 살기가 참 좋은 곳인데 주변에서 또 올라오기도 좋고 또 이동하기도 좋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자리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신규 공공택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철도 라인에서 인구 뺏기, 어찌 보면 이 모든 지자체는 서로 인구 뺏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진주로 좀 유입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 합천분들 진주 오세요. 고성분들 진주 오세요. 진주 살기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철도 호재, 교통 호재, 도로 호재들이 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밝게 평택을 보시고 밝게 진주를 보신다면 그 속에서 더 좋은 기회를 좀 많이 찾으시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시고서 부동산을 대하신다면 좋은 기운이 시청자님들한테 가실 것 같고, 제가 얘기를 오늘 일부 읍면리를 언급을 해드리고 일부 뭐 아파트들을 뭐 토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잊지 마시고 메모라도 하셔서 까먹지 마시고 주말에라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평택 지제와 진주 문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평택 지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수원 캠퍼스의 2배가 넘는 규모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반도체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1.5배 면적이고요. 1호선과 GTX 노선이 지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본 곳은 진주 문산입니다. 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강소연구 개발특구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으로 지금 유망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라든가 터미널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경남 서부권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평택 지제와 진주 문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